제가 저번에 역사 기록 속의 네피림 자료, 거인 네피림 자료를 1부, 2부로 했죠. 그래서 1부는 이제 구대륙에서의 주로 역사 기록들, 거인에 대한 역사 기록. 그 다음에 2부는 신대륙은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많이 개척을 했으니까 스페인 정복자들, 군인이라든가, 스페인 군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 카톨릭 성직자들이 적은 거인에 대한 문서 기록을 역사 기록 속의 거인 네피림 자료 2부에서 했죠. 근데 이걸 제가 찾다 보니까 스페인이 이제 바스크, 스페인의 이제 북부에 이제 바스크가 있죠. 바스크족한테 거인 전설이 엄청 많다. 그 거인들에 대한 비밀도 갖고 있더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역사 기록 속의 거인 네피림 자료 1부, 2부에 이어서 바로 시리즈물로 이제 고인돌과 거석의 비밀을 말해주는 바스크의 거인 전설, 그리고 한반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역사 기록 속에 이제 거인 네피림 자료 보면 맨 마지막에 유럽에 가면 거인들이 나오는 이제 그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에 아닙니다. 여기 리버풀 지역의 거인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이게 거인들이 자꾸 등장해요. 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줬던 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 통합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또 이 땅의 거인, 바다의 거인이 나옵니다. 이 퍼포먼스 중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의 이제 거인 그 축제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럽의 그 여러 축제 중에 거인들이 나오는 여러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어디냐? 바로 스페인 북부의 이제 바스크 자치주죠. 바스크인들이 사는 바스크 지역의 이 거인 축제가 가장 유명하답니다. 바스크 고유 복장인데 이렇게 거인들이 나오죠. 이거 참 귀찮을 텐데 이렇게 거인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인 축제를 한답니다. 이 바스크 지역.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무슨 단군 신화처럼 얘네들도 거인 신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바스크 쪽은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어떤 근대 문명에 덜 물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원형의 이야기,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축제로 남아있죠. 바스크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죠. 여기가 비스케이만이고 이 포르투갈, 스페인의 요 중북부 피레네 산맥을 걸쳐서 프랑스하고 스페인 사이에 있는 요 누굽니까? 여기죠. 여기 이 바스크 지역인데 이게 이제 스페인의 자치주의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 사전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카탈루냐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억눌렀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의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자꾸 분리 독립하려 하니까 중국 애들이 그냥 무력으로 진압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나 이제 이쪽 사람들이 자꾸 분리 독립하려고 하면 억누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스페인도 제국이죠. 여기 보면 이제 카탈루냐 여기하고 바스크는 이 마드리드 쪽 사람들하고 인종하고 언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 바스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사람들하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인데 이 바스크족이 좀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이 통일을 유지하려고.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나면 특히 이 왕국 이 전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 정부에서 항상 이 카탈루냐라든가 바스크라든가 이런 자치주의들을 희생시키죠. 예를 들면 그 누구예요? 일본 애들도 그쵸? 일본 제국주의도 그 미군이 이제 2차 대전 때 자꾸 다가서니까 오키나와를 내줘버리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쵸?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닌데 일본 애들한테 이용당해갖고 이제 미군한테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살도 많이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게르니카도 이 바스크에 있는데 누구예요? 그 헤르만 괴링 그 나치 독일의 그 공군 그 누구예요? 공군 그 사령관이죠.
걔가 게르니카를 공격을 했을 때 그게 바스크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어찌됐건 지금 옆으로 했는데 이 바스크가 전혀 이 스페인하고 상관없는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역사에 대한 어떤 전승 민담이 고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페인 애들이 신대륙에 가서 이제 거인의 때묻지 않는 거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건데 현대 문명에 들 때가 보던 이 바스크 쪽에 훼손되지 않은 그 역사에 거인의 이야기가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고인돌 얘기가 많이 나온다. 고인돌과 이런 선돌이라든가 거석 문명에 대한 거인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자이언트, 스페니시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핸디아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가 왜 의미가 있냐면 스페인어로 안 하고 바스크어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그 누굽니까? 이 호아킨이라는 이제 그 거인증에 걸린 그 뭐예요? 근대의 그 바스크의 거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거인 이야기가 실제 실화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냐면 스페인 사람들 자기네들을 점령하고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 북아일랜드 점령하고 있으면 맨날 싸우잖아요. 북아일랜드가 민족적인 이제 자존감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고유한 어떤 그 설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민족 정기를 잃지 않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 역사 이야기, 뭐 바레사 이야기 이런 걸 발굴하듯이 거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죠. 근데 바스크인들이 거인의 신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고유한 어떤 신화나 전설, 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장치로서 이 바스크어로 된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호아킨이라는 이제 이 그 뭐예요? 거인이 이제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거인이 아니고 거인증에 걸린 거죠. 뇌하수체 이상에 대해서 평범한 바스크족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스페인 정복자들, 그러니까 이 바스크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이제 스페인 중앙 정부에서 좀 얘 때문에 많이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이 영화가 왜 바스크에서 이렇게 유명하냐면 바스크 지역에 거인 전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게 바스크 쪽 얘기인데 젠틸이라는 이제 거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또 바스크 지역이 희한하게 우리나라처럼 고인돌이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인돌 이게 양쪽에 받침돌을 두고 위에 그 수평돌을 두죠. 이 바스크 지역에 고인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북쪽 유럽에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쪽 프랑스하고 스페인 중에서도 딱 이 피레네 산맥 그 걸쳐 있는 바스크 지역까지는 고인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인돌을 거인이 만들었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전해지는 지역이 사실 이 바스크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누가 그려놨죠. 서양 학자가. 이 바스크 고유의 이 빵모자죠. 그죠? 이 거인들이, 거인족이, 고인돌을 만들었다고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전한답니다. 제가 우리나라 왜 한국에는 거인 그 유물이 이렇게 없냐 하다가 고인돌을 찾았죠. 근데 지금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고인돌을 갖다가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 흙을 쌓아서 만들었다. 근데 저는 그 납득이 안 갑니다. 거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죠. 지동설이 왜 맞죠? 천동설은 틀리고 간단 명료하게 모든 걸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거의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유추만 했죠. 아, 이게 한국에 있는 거인들도 고인돌도 거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좋은데 뭐 그런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어갖고 제가 못했는데 바스크인들은 아예 젠틀이라는 거인이 이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젠틀이라는 거인이 이 돌을 막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스크 지역에 가면 이 아이솔레이티드 바위, 락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것을 거인들이 이렇게 서로 던지고 장난하던 거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지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빙하 시대 때
이 빙하가 거대한 돌을 운반했다. 보통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바스크 지역에서는 거인들이 돌을 갖고 바위를 갖고 이렇게 던지고 장난을 쳤다.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 큰 바위를 들던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누굽니까? 이 마고할미, 설문대 할망이죠. 제주도 말로는. 마고할미가 큰 돌을 던지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섬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뭔가 모티프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도 뭔가 고대에 이 한국은 이제 거인 여자가 좀 역할을 했나 봐요. 한국은. 이 뭡니까? 홍산 문명하고 우리 한국 고조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마고 할미, 거인 여신이죠. 뭔가 이 유럽의 이 거인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동에서 이렇게 거인들이 움직일 때 한반도에 왔을 때 그때 한반도에서는 어떤 그 거인 네피림 여성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돌 말고 선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근석인데, 이게 이제 여주에 있는 2.5m짜리 선돌인데, 남근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주 선우리 선돌에 보면, 마고할미가 이 선돌 옆에서 밤새, 뭡니까? 배틀을 짰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믿을 건 절대 아니지만, 뭔가 남신과 여신, 거인에 대한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딥니까, 여기.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도, 누트하고 게브라는 이제, 남신과 여신. 이게 뭐예요? 여신이죠. 그 다음에 남신, 남근이죠. 그러니까 거인 여성과 어떤 성관계에 대한 창조 신화가 전 세계에 엄청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선돌, 남근이죠. 그 다음에, 마고할미가 선돌 옆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인 네피림들의 어떤, 성과 관련된 창조 신화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지금 그 얘기가 어디도 있어요. 바티칸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에 이 돔이 여자의 임신한 배를 상징하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가 뭡니까, 이게? 남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미 워싱턴에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요거 여성의 임신한 배를 상징하고, 요거는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갖고 왔죠. 프리메이슨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이 문명 세계에서도, 구교도, 카톨릭의 바티칸이라든가, 개신교의 심장인 미국에서도 여전히 남근과 어떤 여성, 그쵸? 여성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임신한 배. 이 고대의 거인 네피림의 그것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이 거인 네피림의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숭배하니까 여전히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개신교, 그 다음에 구대륙의 구교도들, 거기에도 계속 이 거인 네피림의 이런 상징을 넣어놓잖아요. 이 참, 고대의 이 신화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네피림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직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네피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참된 말씀으로 가라. 너희네가 거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미 대륙의 인디오들이 거인 네피림의 무덤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네피림의 문명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네가 여호수아한테 들어가면서 걔네들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인 네피림의 그 현대 문명을 시작했지만 걔네들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그 뭡니까? 각 민족마다 고유한 종교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주술이 많이 있는데 성경화가 다 유배됩니다. 교회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바스크 신화, 바스크 미솔로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호세 미겔 바란디아란이라는 이제 바스크의 역사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스크의 신화를 총 정리해서 이제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바스크 신화의 여신, 우리나라처럼 마고할미 같은 여신이 마리랍니다. 마리. 땅의 여신이죠.
그 바스크 지역 피레네 산맥의 한 산 중에 츠킨도키라는 이제 그 거대한 암괴가 있는데, 이것을 바스크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 섬기듯이 성산 숭배가 있는 거죠. 악시스 분디 성산 숭배가 있는데, 이 바스크 지역에서는 이 츠킨도키라는 이 뭐예요 이거 큰 산을 이제 마과이미 같은 이 마리 여신이 사는 그 산이다 해서 이 산을 숭배한답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이 거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스페인 정복자들의 문서 기록에, 이제 거인의 문서 기록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디안들이 거인이 살던 거대한 산, 그 다음에 매장 무덤, 고분을 섬긴다. 그들이 살던 집도 섬긴다 그랬잖아요. 원시신앙은 거인하고 네피림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시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가라고 선택받은 백성들한테, 이제 택하신 백성한테 요구하는데, 지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시 이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피림 신앙으로 만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어찌됐건 이 바스크 이 사람이 바스크의 유명한 역사 학자인가 봐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리한 바스크 총정리한 신화에 보면 마리 신이 있고 오르치 신이 있답니다. 얘는 하늘의 남성 신이고 마리는 땅의 여성 신인데, 지금 남근 여근, 남신 여신, 남자 거인신, 여자 거인신, 거인 네피림, 남녀의 관계, 그런 얘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원시 신앙에. 그러면 구대륙이나 신대륙이나 전부 다 그래요. 심지어 이집트도 누트게부의 거인 뭐예요, 남성 여성의 어떤 성숭배 사상, 그쵸? 이런 게 섹스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성경 말씀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네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신화의 모티프가 비슷해요. 그쵸? 거인 여신, 거인 남신과 성관계로 창조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사탄의 계략이죠. 그리고 그 바스크 지역에서의 그 위치, 이 위치죠. 마녀들은 이제 소르지낙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 마녀들 중에 마녀 요정이 아미약이라고 한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거인 누구예요? 여기 어디야? 바스크 지역의 고유한 유럽의 주류 신화나 주류 역사랑 전혀 동떨어진 훼손되지 않은 원류의 어떤 모티프가 바스크족한테 있다는 거죠. 마녀도 좀 약간 이제 원래 형태의 마녀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마녀는 뭡니까? 여제사장들, 그렇죠? 여사제들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여자 목사들 많은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고대에 네피림을 섬기던 여자 제사장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의 전설에, 이제 바스크의 전설에 보면 노을맨, 바스크 지역에도 고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거기에 보면 도울맨을 젠티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레네 지역 산악, 바위 암계 속에 동굴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동굴을 젠틸줄로 또는 젠티보코바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주가라 무르디라는 이 동굴에서 솔스티스 페스티벌, 뭐 춘분점 축제를 하나 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바스크족이 이 무덤, 이 큰 동굴에서 무슨 축제를 한대요. 이게 이제 옛날에 원시 잔인한 거인 숭배, 인신공양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크인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전에 이 피레네 지역에 살던 그 족속을 젠틸락이라고 불렀답니다. 또는 젠틀이라고. 그러면 젠틀이라면 이제 스페인어로 뭐냐면, 라틴어로 뭐냐면 이교도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거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신대륙에 후아디스나 뭐 시테카라든 거인족이 살았는데 선주민이 살았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 바스크, 북부 스페인 피레네 산맥 지역에서는 바스크인이 도착하기 전에 살던 거인 족속이 젠틸락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이 거인 이야기가
털이 많이 달린 거대한 거인의 이야기가 바스크 지역에 전한답니다. 그래서 레이스 오브 자이언트라고 나온 거죠. 서양의 어떤 분이 이걸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서 제가 이제 또 가져온 거죠. 그래서 빅풋인지 거인인지 모를 정도의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털이 많은 이제 빅토 거대한 이게 뭡니까? 발가락이죠. 얘네들이 숲에 살던 거인 족속이 있었다. 그걸 젠트리라고 보는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세스커치나 빅풋처럼 얘기해놨지만 실제로는 거인입니다. 얘네들은 털 많은 거인이죠. 유인원이 아니라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인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바스크 지역의 거인 젠트리를 어떤 사람은 이제 빅풋 예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네피림으로 보는데 거인 진짜 거인으로 보는데 저는 거인 쪽이죠. 왜냐면 빅풋하고 예티가 고인들 못 만들죠. 그래서 그래서 이 누굽니까? 바스크 신화에는 북구 노르만의 신화처럼 거인 신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숲의 신인, 뭐 바사후안, 그다음에 뭐 날씨의 신인 누구, 무슨 신 누구 이렇게 거인 신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반인 반신들이 전부 다 거인이었죠. 타이탄족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고할미도 거인 여신이죠. 전 세계 바스크도 그렇죠. 인디안도 그렇죠. 원래 원시 신화 그렇죠. 토착 종교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거인 신화예요. 거인들. 즉 네피림을 섬기던 네피림한테 정복당해서 네피림을 섬기던 이 일반인들의 비애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거인 숭배, 이 사탄 숭배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섬겨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고대에 거인들이 있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스크의 거인신이 타르탈로.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사이클롭스랑 똑같은 거죠. 그레코 로마의 사이클롭스 한 눈 하나짜리 거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스크 지역에 가보면 포베안가는 게임이 있대요. 그 게임이 뭐냐면 공을 던지기 게임인데 이게 고대의 거인들이 바위 던지기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바스크인들이 하는 이 게임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상하게 그 스트롱기스트 맨, 월드 스트롱기스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 게임을 할 때 바스크인들하고 관련이 돼서 옛날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왜 스트롱맨 이 게임이 바스크족하고 관련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바스크족에서 거인들이 고인돌에 그걸 갖고 놀던 그 흔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프랑크, 사르마니오 대제하고 바스크 이쪽 사람들이 싸웠죠. 그래서 서프랑크가 스페인하고 프랑스 쪽이잖아요. 프랑크 주류 유럽 애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베트남 안남 제국 쳐들어갈 때처럼 이 바스크 지역을 프랑크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인이 도와서 프랑크족을 한번 물리쳤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론시고 전투인데 거기에 이제 바스크인들이 프랑크인 군대를 거인들의 도움으로 돌을 던져서 이겼다. 그런 거를 기념해서 이 바스크인들이 월드 스트롱기스트 맨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문제는 이 거인들이 많은 문명을 개발하고 이 바스크인들한테 여러 가지 기술도 밀 재배하는 것도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만든 고인돌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바스크인들이 갖고 있답니다. 나바라 지역, 그 바스크 중에 한 주가 나바라 지역인데 아라타잔 계곡에 이 고인돌 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덤 포탈이냐 뭐 이런 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무덤 포탈 요쪽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고인돌 밑에 거인의 유골이 있을 거다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사라졌냐면 북극성이 나타나고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BC 2000년쯤에 이 바스크 지역 거인들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극성의 질서가 이교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죠.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물병 시대다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북구나 영국에서 이제 요정 신화라든가 바스크들 게르만족의 신화, 그다음에 노르만족의 신화, 바스크 신화에서는 카톨릭을 기독교를 안 좋아하죠, 얘네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바스크 지역의 오래된 그 격언에 보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누구가 됐건 너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타르탈로라든가 바사후안이라든가 젠틀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가진 존재들은 너네가 함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리고 또 바스크에서 젠틀 말고 마이루악이라는 이제 그 신화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바스크 지역에 이제 젠틀 말고 마이루악이라고 이름 붙은 거인이 또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마운드의 거석들을 이렇게 지성묘처럼 경주의 왕릉처럼 지성묘처럼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그것도 선돌의 문화죠. 이 거석 문화 중에 고인돌, 선돌, 그 다음에 사이클롭스 이 건축 양식이죠. 이것도 이 스톤헨지도 어떻게 보면 고인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거대한 돌들. 이거는 이제 솔직히 그 이집트 피라미드도 피라미드 빌더라는 거인들이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발견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과 선돌도 전 세계에 있는 이것도 분명히 바스크 지역에서 언급하듯이 거기서는 분명히 젠틀이나 마이루악이라는 거인족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존재했다. 거인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페인에 보면 바스크 지역에 제일 많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중에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에 조금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고인돌을 쭉 연결해서 어떤 그 내부 시설을 만들어 놨죠. 이거죠. 요것을 밖에서 본 게 요거죠. 그렇죠? 스페인에도 있고 포르투갈에도 이게 고인돌이 있죠. 그 다음에 무너진 거죠. 그리고 요거는 고인돌을 집처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튀니지, 북아프리카에도 이 고인돌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널, 영국의 코널 지역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고인돌이 있죠. 그렇죠? 고인돌, 괜돌, 그렇죠? 이게 이제 받침돌, 이 고인돌. 여기 코널에는 코널 자이언트 거인에 대한 전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저번에 중앙아시아,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코카사스 마운틴, 카프카스 산맥, 그쪽에 보면 고인돌 사이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이렇게 마감돌을 넣어놔갖고, 그렇죠. 생긴 건 달라 보이지만 실제는 고인돌 양식이죠. 받침돌, 고인돌, 이거는 이제 코카스 중앙아시아에 특별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놓죠. 이것도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에도 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받침돌, 선돌, 몬타나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 지역에도 엄청 많은 거죠. 돌멩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불가리아가 트라키아라 그래서 거인 황제인, 군인 황제인 이제 막시무스 스록스 그 황제의 고향이 여기죠. 고인돌. 그래서 이 고인돌이 코카사스로 가고 우랄로 가고 아르메니아로 가고 한반도로 갔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분이 이거 슬라이드 만든 분이 얘기한 거죠. 여기가 이제 선돌하고 고인돌을 쭉 연결해 놓은 거를 카톨릭 교회당이 있는 거죠. 여기서 카버업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석 문화, 고대 거인의 전설을 얘기해주는 거석을 이렇게 성당으로 다 막아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 저번에 보인 페루 쿠스코의 이제 크리카차라는 지역의 산토 도밍고 성당도 고대 거인들의 거석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놔요. 그래서 그걸 유야무야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당 밑에는 거인들의 무덤이 유골이 묻혀 있을지 모르는 고대의 언더그라운드 터널이 있는 거죠. 지하 매장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찾아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랑스의 카르나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받침돌, 선돌이 이렇게 있는데 고대에 뭐가 이렇게 고인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운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돌로 만든 마운드인데 왜 이거를 숨기려고 이런 짓을 하냐 하면서 이분이 이제 따지는 거죠. 이 학자가.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제 고인돌이죠. 엄청 많죠. 프랑스에도.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지만.
요거는 이제 이게 연대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된 고인돌이 5,000년 이상 전에 아주 오래된 고인돌이 BC 5,000년 전 이상의 7,000년이다 이거죠. 걔네들은 고인돌이 제일 많이 발견된 데가 바로 아일랜드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만든 이제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일랜드는 아틀란티스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고인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믿진 않지만 어찌됐건 브라운스 힐 돌멘이라고 아일랜드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투아마 우르산나치 크로녹 이게 아일랜드인가 봐요. 브라운힐 포탈 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가장 오래된 고인돌 고인돌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유럽 문명의 크레이드, 요람이다 이 사람을 이제 부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드루이드 이전에 아일랜드가 있었고 아일랜드 이전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뭐 여기에 공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쪽 코널 지역 이쪽부터 어디입니까 여기 프랑스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바스크 스페인 그다음에 여기 노르만 쪽에 돌멘이 이쪽 흑해 카스피해 쪽으로 와서 쭈루루루 내려오다가 소치 지역에 이렇게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돌멘이 쭈루루루 움직였다는 거죠. 이 돌멘 문화가, 이 고인돌 문화가. 제가 그래서 저번에 클라스노다르, 그 다음에 이쪽에 거인 유구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란, 이쪽에도 고인돌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팔레스타인의 감나란 지역의 국립공원에 보면 무슨 네모반 듯한 정육면체 모양의 거대한 돌이 뭘로 되어 있어요? 산처럼 되어 있죠. 이거 엄청난 거석이죠. 보스니아 피라미드만큼 엄청난 대사건이죠. 이게 보면 큐브 형태의 거대한 돌이 인공적인 돌이 있는 거죠. 이게 고대의 네피림들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소말리아에 보면 아까 요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소말리아에 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 거대한 산을 누가 이렇게 자른 거죠. 거인들이 자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거대한 돌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진 문화가 있었다. 이것이 후대에 이제 고인돌이나 선돌 같은 거석으로 좀 남아있는 이 거석을 추적하다 보면 한반도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 스키타이족, 북방 유목민족들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특히 어디입니까, 여기? 전라도 지역에 가장 큰,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고, 그 중에서도 화순인가 어디에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있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거인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선돌, 고인돌 이런 그 거석에 지나가는 통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가 고대에는 거인의 땅, 거인의 어떤 성지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입증은 못하고 하여간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사시대 고인돌이 밀집해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한국이 네피림들이 밀집해 있던 고대 네피림의 땅이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